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반가운 분 모셨는데 여러분들 좋아하실 겁니다.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요.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 뉴스에서 이렇게 우리 의원님 나오다가 요즘에는 아무래도 원내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렇게 매일 이렇게 뵐 수가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근황이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지난 선거에서 뭐 패배한 뒤로 네. 이제 뭐 찾아주는 언론 없고 그래서 이제 저 스스로 자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 만드셨군요. 예, 심재철 TV라고 해서 지금 뉴스 형식으로 예, 보통 9시에 나오는 그 뉴스 형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서너 꼭지 정도 심재철 TV에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네, 많이 깊숙한 내용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 뭐 경험도 정치권 경험도 물론이고 또 율사 출신이시니까 요즘에 사법부의 그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거에 관해서도. 전 율사 출신은 아닙니다. 전. 아니신가? 아닙니다. 율사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한 법적인 걸 많이 고발을 하셔가지고 율사 출신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나온 김에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당연히 사퇴해야 되는 거죠. 사퇴해야죠. 그럼요. 판사가 거짓말을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판사가 거짓말한다는 것은 곧바로 판사 직업이라는 게 누가 거짓말하는지 그걸 판단하는 일인데 자기가 거짓말하면은 그 사람이 내리는 모든 판결들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게요.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 사법부의 신뢰가 통째로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탄핵에 말하자면 뇌물이랄까 재물로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동료 판사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아예 이 법원을 손보기로 손봐야 되겠다. 정권에 불리한 판결들이 나오니까 손봐야 되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그중에 누구 시범 케이스로 하나 걸려라. 그래서 딱 찍은 게 임성근 부장판사를 이제 찍었는데 사법부 수장이라면 자기 조직원들 보호하는 게 마땅하죠. 근데 그걸 민주당하고 같이 짜가지고 사표 냈는데도 사표 안 받고 3번이나 사표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3번 다 반려하고 아니야 좀 기다려. 네가 사퇴하면은 지금 이 탄핵의 의미가 없어지잖아. 가만히 있어 기다려. 너는 탄핵 당해야 돼. 세상에 이렇게 탄핵 거래를 하고 자기 후배를 팔아먹은 이런 인간이 어떻게 있어? 그런데도 이렇게 논란이 돼서 거짓말도 다 드러났어요. 녹취도. 그럼요. 그런데도 아무런 요동 없이 뭉개고 그냥 그 자리에서 출근하고 이루고 있습니다. 완전히 철판에 심장 깔았죠. 심장에 철판 깔았죠. 심장에 철판 깔은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정권에서 요구한 이 판결들 제대로 해주라라고 지금. 그래서 이번에 정기 인사 때도 전부 다 필요한 사람들 요소요소에 다 받고. 중요한 선거 맡고 정권 재판 맡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또 계속 눌러놓게 하고 완전 이번 인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문재인 대통령 각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있는 한 당신을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충성맹세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요. 판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문정부 이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럼 충성을 삼권 분립이 아니라 충성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무슨 황인지 뭔지도 그렇고 어떻게 이 정부 인사들이나 사법부나 왜 자기 마지막 정권 마무리에 호위무사처럼 끝까지 가줄 사람을 하느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럼요. 목숨 같이 하려고. 그렇죠. 자기들 순장조 전부 다 이제 뽑는 거죠. 그리고 결국 거기에 응하는 사람도 문재인 정권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흔히 20년 집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될 거니까 국민들 뭐라고 떠들어봐야 저 신경 쓸 것 없다. 라고 얼굴에 철판 깔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특기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김명수 거짓말하다가 이거 들통났죠. 황희 한 달에 60만 원 씁니다. 대한민국 새 식구 최저 생계비가 2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60만 원 쓴다니까. 근데 60만 원 쓰나 말도 안 되죠. 그래놓고 국회에서는 가족 해외여행 가면서 병가 내고 거짓말로 또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제 엊그제 지금 정은경 환경부 장관 했던 사람 블랙리스트인데 이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체크리스트입니다. 하다가 이것도 완전히 거짓말로 들통이 나서 했죠. 거짓말이 특기인 사람들만 골라서 뽑은
그런 용한 재주가 있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이런 그러면 이제 이거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이제 더는 우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심판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제1야당인 뭐 우리 심재철 원내대표도 하셨지만 지금은 국민의힘이죠. 예. 국민의힘이 이게 참 미덥지가 않은 점이 있어요. 그 전에 원내대표로서 지금 국민의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미덥지 못한 점들이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선은 지금 숫자가 워낙 딸리니까 저쪽에 180명, 우리가 지금 103명. 숫자가 워낙 딸리니까 상대방이 지금 아예 합리적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뭐 밀어붙이고 있고 흔히 시중에서 하는 말로 무대뽀로 밀어붙인다.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어차피 언론도 다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우리들의 의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전달이 될 것이냐. 그래서 이게 원내, 원외 각가지 모든 종류의 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적인 고려들이 조금은 좀 더 좀 잘 개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투쟁력이요. 우리 저 원내대표 하시고 그럴 때는 그도 뭐 삭발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투쟁을 하셨는데 아니 요즘 이 103명의 국회의원 가진 국민의힘은 투쟁력이 없는 거 다 내줘 그냥 어떻게 된 게. 그러니까요. 예전에 지금 뭐 YSDJ 시절에 보면은 훨씬 더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제대로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막을 건 막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이런 대목들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투쟁력 이런 부분들은 지금 조금 더 키워야 된다. 더 고양을 해서 제대로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뭐 할 사람들 같지 않아서 서울시장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보면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정권이 거짓말 정권을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지금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 때 제대로 따끔하게 혼을 내놔야 아이고야 아니구나 이게 정신을 좀 차릴동 말동할 텐데 그래서 이번 저 유권자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제발 이번 선거에서는 이 반문연대 문재인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뭉치자. 그래서 그 깃발 아래 이번에 문재인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이제 단일화가 좀 매끄럽지 않을 것 같은데 예상이? 될 겁니다. 됩니까? 어차피 될 겁니다. 근데 이 안철수 금태섭도 그렇고 저희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단일화하지 않으면은 패배한다는 거 뻔히 알거든요. 김종인 대표는 3자 구도에도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자 구도는 필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단일화하지 않으면 반드시 진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지면은 내년 대선도 곧바로 치는 길로 곧바로 간다. 이런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저는 단일화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혹시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좀 되는 게 그 야당으로서 유리하다 이런 의견이 있으십니까? 뭐 제 생각이야 있지만은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생각이야 있지만은 지금 뭐 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정하게 좀 제가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가정으로 해보면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에 단일화 된다고들 다 보지만 안철수가 끝낸다. 국민의힘으로도 안 들어가고 끝내 나는 나간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제일 높아 마지막에. 그러면 이거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포기할 수도 없고 안철수 나가고 3자 대결 되는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하면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포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를 포기할 수는 없죠. 공당인데. 그러면 안철수는 포기 안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 지금 교섭을 해서 안철수 들어와라. 들어와서 좀 같이 하자. 지금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단일화한다.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잘 겁니다. 되면은 좋지만요.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라도 이번에 안철수도 지금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도 지금 안 되고 그러면은 뭐 간만 본다라는 지금 뭐 간철수 그런 게 다시 또 이제 등장할 거 그 사람 정치 생명 끝납니다. 네. 그 끝나도 자기는 서울시장 돼서 다시 정치 생명을 불러일으키겠다고 자신만만. 아니요, 그러니까 네. 서울시장이 뭐든지 이번에 지금 단일화를 해서 당선이 되면은 살아남을 수가 있지만은 단일화 안 되고 세 사람 그대로 삼자구도로 가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죽 되고 밥 되고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되고 떨어지면은 네. 안철수 생명은 끝납니다. 그렇지만 이 벼랑 끝 싸움에서요. 네. 안철수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예를 들어서 직전에 여론조사가 안철수가 이제 뭐 야권 후보에서 뭐 2등으로 나오면 지금 저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자기가 계속 1등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야 네가 포기하든지 아니면 나는 그냥 가 3자 대결로 가도 좋다. 이렇게 될 일이 발생 안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안철수가 안 포기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감히 쉽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요. 네. 공당이기 때문에 안철수가 나간다. 따라서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된다.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무조건 3자 대결로도 가야 된다. 그럴 가능성도 필패미도 알면서. 아니요,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걸 노릴 거예요. 3자 대결이면 필패인데. 그러니까 네가 양보해라. 아니 네가 양보해라.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골치 아파지거든. 그러니까 막바지 낭떠러지에서 치킨 게임 하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네. 무식하게들 가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단일화 될 것인지. 저 금태섭 안철수 두 번 먼저 한다고 했으니까 먼저 해라 해서 지금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까지 하겠다라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교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섭을 하는데 이제 저쪽에서 이제 뭐 안철수가 들어오지 않고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후보를 경선에서 지금 4명으로 압축됐는데 네.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또 누구죠? 예, 서울에서 조은희. 조은희 구청장 이렇게 4명 압축됐는데 거기서 이제 누군가 1등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여론조사로 해서 안철수가 여론조사에 1명 나가면 좋은데 여기서 이 과정에서 삐끗삐끗 해가지고서는 안 됐을 안철수는 무조건 고! 했을 경우에 여기서 이게 포기를 하느냐 아니면 3자 대결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네. 둘 중에 하나인데 야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리라고 지금 뭐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열려 있기는 하지만은 저는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뭐 완전히 양쪽 다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네. 서로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러면 국민의힘 당에서는 안철수가 결국은 양보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막연히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건데 아니죠. 나중에 어차피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그건 네. 검증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객관적 데이터가 안철수가 이 여론조사에 1등으로 나오면 이쪽에서 포기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포기는 못한다 그러면 객관적 데이터라는 게 그러니까요. 그 점에서 그러면은 네. 국민의힘으로 들어와라 이 얘기죠 지금.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고 너는 계속 바깥에서 네가 하겠다는 거냐. 그러지 말고 어차피 단일화한다면은 들어와라. 자기도 지금 실제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정당이라는 틀이 필요하다는 거 알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라. 좋다. 그럼 들어와서 하자.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다. 제가 보기 있습니다. 물 밑에서 뭔가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 원내대표까지 하셨는데 다 이게 정보가 있으실 제가 지금 당대표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계획은 다시 당대표 도전이십니까? 아니요. 우선은 지금 국회의원이 되는 게 네. 우선 급한 일이죠. 그리고 네.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진행한 건데 네. 그 전에 우선 지금 당대표 선거가 지금 아마 이번 선거 끝나면 바로 올 여름쯤에 뭐 있겠죠. 네. 있는데 당대표 선거도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많이 권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당대표라는 건 꼭 현역 아니더라도 당대표는 되는 거니까 한기환 대표도 그때 현역 아니었는데도 당대표 했잖아요. 그러셨죠. 그러니까 원내대표 하셨으니까 또 당대표 도전 또 생각하시고 지금 지금 뭐 고민 중입니다. 조심스러워. 워낙 또 성품이 그런데 또 그 조심스러운 또 점잖은 성격이시지만 또
그 뭔가 저 여당을 들이받을 때는 또 투쟁력이 대단하셨어요. 싸울 때 싸워야죠. 아유, 그럼요. 그렇죠. 그러셨는데 지금도 원외지만 뭔가 조금 이렇게 원내에 계실 때보다 이렇게 활약이 좀 당연히 원외는 네. 그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원내가 훨씬 더 주목을 받고 싸우면서 원내라는 틀에서 싸우기 때문에 네. 그 원외는 아무래도 네. 굉장히 미약합니다. 김종인 체제 리더십에 대해서 김종인 리더십에 대해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합격점에 못 주시나? 턱걸이 한다거나 봐야 될까요? 턱걸이. 예. 그러면 학점으로 말하면 C 마이너스 정도. 모르겠습니다. 몇 점 선을 합격선으로 볼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들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학점으로 말하면 그냥 뭐 D 학점서부터는 좀 F 학점은 뭐 과락이지만 D 학점서부터는 학점이 아니니까 저 C 마이너스 정도 이렇게. C에도 뭐 마이너스 제로 플러스가 있으니까요. 뭐 C 학점으로. 시청자께서 뭐 알아서 생각하시겠죠. 아유, 그 김종인 체제는 뭐 얼마 안 있으면 끝날 텐데 내각제 이런 거를 생각하시나? 그 욕심을 좀 부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제3자에서 이렇게 볼 때. 내각제는 글쎄요. 본인이 내각제 대한민국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 가지고 네. 분명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을 이제 내각제라는 개헌 얘기를 꺼내면 모든 이슈가 다 빨려 들어가 버리기 네.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긴 한데 네.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명히 뜯어고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일 내각제로 뭐 고치더라도 다른 거 그 시기가 지금 굉장히 미묘할 겁니다. 네. 지금 그런 점에서 지금 섣불리 내각제 얘기를 개헌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다른 지금 풀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지금 피폐해지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내각제 꺼낸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야 니네들은 국민들 생각 안 하고 니네 권력만 생각하냐 네. 이 얘기 당장 욕먹을 겁니다 정치권.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죠. 네. 아이고 참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 뭐랄까 일련의 그 행동들이 여기저기서 감지가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러는구나 하고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 이제 대권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 서울시장 선거가 급한데 서울시장 선거 하고 별도로 대권을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한 번 더 좌파 정부가 들었으면은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한다고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많아요. 예. 잡을 수 있을까요?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 후보가 마땅치가 않아 가지고요. 네.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들이 후보 세워 가지고 지금 잡아야죠. 국민의힘에서는 대권 주자 뭐 5등 안에도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 당 소속으로는. 예. 그 윤석열은 국민의힘이 아니잖아요. 예. 그 안철수도 지금 국민의힘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 이거 왜 이렇게 되셨다고 보십니까? 사람을 안 키워서 지금 결국 이 상황이 지금 자초한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커나갈 사람들 키워주지 않고 이른바 뭐 당권을 노리고 자기보다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공천 과정에서 날려버리고 이랬었는데요. 우선 시스템적으로도 지금 저희가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인데 네. 이걸 순수 집단 지도 체제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각 중간 보스들이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도록 최고위원 그렇습니다. 최고위원은 지금은 당 대표만 혼자 우뚝 서 있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전부 다 확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최고위원은 누가 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바꿔서 순수 집단 지도 체제로 바꿔서 각 그 최고위원들이 중간 보수로서 성장할 수 있는 네.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우선 그 시스템은 좀 바꿔야 됩니다. 네. 저희가. 혹시 저 윤석열에 대한 그 보수파의 그 지금 그 관심이라고 그럴까 지지가 뜨거워요. 예.
윤석열 대망론도 막 있고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에 윤석열이가 안 들어오고 윤석열이가 제3지대에서 예를 들어서 뭐 큰 세력을 빅텐트를 치면은 국민의힘이 대부분 이렇게 빨리 들어갈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우리 당이 얼마나 좋은 후보를 내느냐 못 내느냐, 그 후보가 누가 되느냐 또 이 결정에 따라서 지금 판세가 달라질 건데요. 그래서 지금 만일 우리가 좋은 사람이 발굴을 하지 못하고 뭐 그러면 윤석열 중심으로 다시 또 흔들려 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과거에도 우리 정치 역사에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그 리더를 중심으로 당이 예. 해체되거나 아니면 재편돼서 이쪽으로 싹 쏠리는. 예, 대한민국 역사, 예. 정치 역사가 많죠. 전부 다 아직도 지금 특정한 정당, 정치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뭉쳐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마 그런 이합 집산들이 분명히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그래도 윤석열 그 다음이라도 누가 대항마가 보이면 뭐 그래도 뭐 103명이나 되는 국회의원 가지고 있고 제1야당이라서 힘이 있는데 그게 지금 5등 안에 한 명도 없으면 윤석열 쪽으로 정계 개편이 일어났을 적에는 힘의 중심이 이쪽으로 쑥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 존재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 심재철 전 원내대표는 어떻게 그쪽으로 이제 말하자면 가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아직 지금 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니 만약에 이제 머릿속에서 궁리해가지고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 그 가정을 해놓으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윤석열이가 제3에서 당을 딱 만들어서 막 뭐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때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 그 상황을 봐야죠. 그 상황을 봐서. 그 상황을 보고 거기에서 어떤 판단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좋을 것이냐. 네. 그런 생각을 해야죠. 아이고 뭐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이거 또 시간 또 많이 또 됐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심재철 전 원내대표께서 심재철 TV 예. 거기에 일주일에 한 서너 개 예. 하시니까 나머지 궁금한 점은 심재철 TV로 가서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도 예. 해주시고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봉규 TV 이렇게 사랑하시고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심재철 비록 원외지만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 부탁드리고 우선 당장은 제가 하고 있는 심재철 TV 유튜브 채널 좀 많이 구독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이렇게 나라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과 생각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더 이상 이렇게 망가지지 않도록 국민의 삶이 더 이상 황폐해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외시지만 원내대표 하신 분이고 또 당대표도 바라보시는 분이니까 좀 이렇게 지금 이 피폐한 국민들 이 걱정 많은 국민들 좀 위로가 되게 제대로 좀 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심재철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